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김정은 선생님. 네.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이게 주말도 아니고 네. 평일이라서 네. 특별히 시간을 내셔야 올 수 있는 자리인데 네. 너랑 나랑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교장실에서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그 선생님의 마음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지방에 가 있을 때 이걸 아침에 듣다 보니까 제 얘기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 내가, 손님. 그래야겠다. 나는 그냥 저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서 저게 좀 궁금하고 재미나겠다 싶으면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연말에였죠, 교수님. 학부모 연수를 제가 모시라고. 그러니까 아드님 이명현 교수님하고 이명현 교수님은 과학 독서 저자의 대화를 제 학교에서 네. 이제 하고 제가 그 두 분, 그러니까 아버님과 아드님 두 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것도 읽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또 다른 것도 좀 아는 사항이어서 두 분을 좀 한번 모시고 우리 학부모들에게 네. 제가 버릇이 교사예요. 어쨌든 이 좋은 걸 왜 그렇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눠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여기 또 같이 와서 먹고 네네네네네. 싶어 하는 게 이제 그런데 제가 병처럼 저도 38년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있으면 우리 학부모들 이걸 알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쪽에 학교 있을 때도 어떻게 두 분을 모시겠냐 몇 번 여쭤봤더니만 이명현 관장님이 바쁘셔서 거기부터 연락을 맞춰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궁리 하다가 지금 5, 6년 만에 이제 연락처를 주셔서 했더니만 이제 날짜를 맞췄고 네. 그냥 죄송하게도 교수님은 그날 밤에 그러니까 앞에 강의가 학생들 강의 대상으로 2시간 반, 3시간 하고 네. 5분 쉬었다가 학부모를 또 불러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명현 이제 아드님, 맏아드님하고 이제 두 분이 이제 하면서 이제 정신과 교수이지만은 또 아버님이시고 이런 걸 하시면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그러니까 30년 우리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은 30년 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생이라는 게 사이코 드라마가 재밌었던 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자 30년 뒤에 가자 하고 딱 가잖아요. 시간을 미룰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잖아요. 현재밖에 못 살지만 네. 우리가 생각을 한번 직접 제가 사이코 드라마를 하면서 느낀 게 책으로 읽는 거와 직접 내가 그 상황에 되어가지고 내 30년 뒤에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식을 놓고 얘기하는 거와 다시 현재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가 그 인사이트가 통찰이 굉장히 달라요. 새겨지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사이코 드라마를 학생들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통해 유튜브에서 제가 벌써 6자가 되니까 네. 또 들은 걸 또 듣고 또 들어요. 그래도 이게 달라요. 네. 이게 놓친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번 직접 뵙고 네.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떤가라는 첫 번째였고 그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12월 한 28, 9일쯤 됐을 텐데 저녁 늦게까지 두 분이 하시고 저녁은 잠깐 드셨지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새해가 되었고 그래서 인사를 좀 드리러 한번 와야 되겠다 생각했으면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하실 텐데 하고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는데 또 제 마음속의 스승님인데 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러죠. 마음속에 누구나 스승은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인사를 좀 드려야 되지. 그때 너무 급하게 밤에 그냥 깜깜한 길을 가시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오시게 된 거군요. 옮게 된 겁니다. 네. 길어졌죠. 아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을 줄이면 겸사겸사. 그렇죠. 겸사겸사 오시게 된 거네요. 그래서 네. 또 이렇게 가서 나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도 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두 분께 하실 때도 그때 하시다 보면 이게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인사하면 제가 인사하지 뭐. 곁에서 보면 새롭게 이렇게 오시면 정말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좋아하시는 이건우 선생님은 그냥 보시게만 하는 분이 아니다. 이걸 제가 이제 익히 알 것 같고 네. 또 그만큼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네. 이렇게 같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얘기를 다음에 하자 이렇게 네. 제안을 해 주셨는데 선생님 저는 오늘 이걸 하나 사왔어요. 이거 이제 건축에서 쓰는 수평계인데 아, 예, 알죠. 제가 이걸 보면서 수직으로도 맞춰야 되고 음. 수평으로도 맞춰 사선으로도 맞춰야 아, 되니까 사실구나. 이걸 보니까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나도 균형 맞추고 가족도 맞추고 사회도 맞추고 이래야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상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근우 선생님 저인 것 같아서 하나 좀 가져오기도 했고 아, 예, 이게 그런- 수평계군요. 예, 수평계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이왕 지금 출연을 하셨는데 이 수평계로 돌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네, 네, 네. 선생님이나 이근우 선생님이나 저나 사실은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사람들을 예. 덜 마음 아프게 해주는 일. 그것이 교육이 되든 상담이 되든 강의가 되든 네. 그래서 좀 더 행복을 찾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삶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시는 새 영역이 있다면 어떤 영역이 있으실까 하고 교장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균형을 맞추는 영역. 제가 균형을 참 맞추지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은 계기가 네. 이제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제가 좀 문제점이 뭐냐면 직장에 가면 직장밖에 몰라요. 아. 좀 일이 우선인 네네네. 예, 그런 쪽에서 이렇게 물론 내 애들 키우면서 또 이제 시부모님도 계시고 남편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노력했지만 네네. 근데 많은 에너지는 직장에 저는 있었는 것 같아요. 많은 네네. 에너지가. 네. 예.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장학사 시험을 보고 나서 그쪽에 들어간 게 거의 19년.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 십몇 년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그쪽이 경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사모님께서 매니저로 모든 재산 관리와 모든 걸 다 저는 남편이 아, 네네. 모든 걸 다 해주는 남편도 직장을 다 해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좀 숫자도 약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그랬는데 세 사람의 공통점.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여의도 교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같은 제가 과장님을 모시고 교육장님까지 하신 분이 정년퇴직 체육가세요. 네네. 퇴임식을 이제 하여튼 6개월 앞두고 명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네. 명퇴도 그냥 퇴직을 당한 거예요. 더 이상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퇴임을 갔어요. 갔는데 그 농구 선수요. 경북고등학교 농구 선수신데 키가 엄청 네네네네. 크시고 잘 그분이 이제 체육관인데 이렇게 뭐 훈장처럼 이렇게 두르고 이제 그 교육부 교육청에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우는데 네. 그 후회가 뭐냐면 그분도 32살에 장학사가 됐는데 네네네. 이제 이 마치는 이날 보니까 네. 내가 너무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체육 남자분이 막 엉엉 우시는데 오. 제가 그때 앉아서 막 가슴이 확 뜨거우면서 내가 뭘 하고 사느냐. 나도 아하. 15년 후면은 저도 10 몇 년 후면 저 자리 퇴직하는데 네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때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음. 그리고부터 이제 저도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 네, 나의 네. 개발하는 하나, 예, 하나. 수직이라면, 네.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아직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에서의 직장에서 시간, 하나, 네. 그다음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네네. 이제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래도 친정 부모님 계시니까 내 가족 관계에서 네네네. 요걸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균형을 맞추려고 그때 2010년 8월 30일이 네네네.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아, 그 날짜까지. 왜냐면 기억을 퇴임식 하고 있- 날짜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 장면은 네. 매일 뭐 할 때마다 내가 있어 먹는다. 또 일하고 있다. 네. 제일 네. 아직도 제일 많은 시간은 네. 학교 일이에요. 아, 아직도. 네. 선생님, 사람마다 정말 그 크리티컬 모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그쵸. 굉장히 골든타임,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께서 펑펑 우시는 그걸 보고 나를 깨달았듯이 저도 형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저한테 마지막 유언이다라면서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산 날이 며칠이나 되는가 하고 54년을 돌아봤더니 사흘이 안 되더라. 그래서 예. 내가 가족을 위하고 어머니를 위하고 형제들을 위하고 집안 문중을 위해서는 살았지만 나 자신을 웃게 하고 산 거는 사흘이 안 되더라.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너한테 유언으로 남기는 건데 너도 가만히 보니까 내 꼴 나겠다.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 집에 갔다가 그것만 하고 있으니 집이나 학교에 소홀하는 소리 아니고 너 자신한테도 좀 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형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위해서 살고 그 일환으로 지금 이근우 쌤하고 이렇게 즐겁게 너랑 나랑 또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은 다 결정적 시기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내 고통이 아니라 남의 고통으로 알게 됐으니까 네. 남의 눈물에서 배우는 게 가장 남는 배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선생님이나 저나 그런 걸 느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근우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근데 내가 남들 앞에는 이 수평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많이 하는데 나는 수평을 지켜본 일이 없어. 본 일이 없으시다. 어떻게요, 사모님?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네. 수평에 도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네. 수평이라는 거는 없죠. 없어요. 예, 이게. 없어요, 사실은. 예. 사실은 없는 없는 거예요. 거죠. 예. 없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수평이라고 하거든. 네네네. 수평이 있다면 집필 때 이래 해가지고 네. 배달보나 수평을 물리적으로나 수평이 사람은 있지. 수평이 없어요. 네. 수평이 없는데 치우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수평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머릿속으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모두 수평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도 도달하려고. 계속 흔들리고. 도달하려고 이제 자꾸 걸어가는 네네. 도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예. 지금 선생님 진짜 이런 말씀 때문에 너랑 나랑을 하는데요. 정말 짧게 여쭤보면 크게 한 방 해주시니까 수평이라는 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또 이 앞에는 지켜보시는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사모님 맞아요. 앞에서는 또 선생님이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이 수평계가 선생님 개인의 좋아하시는 일 또 뭐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정이라고 하고 마지막을 사회활동이라고 하신다면 제일 불균형을 이룬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모님 앞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니다. 굉장히 고해성사하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애들이 나보고 충고하기를 사모님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포된 뜻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은 정말 김정하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과의 인연 또 선생님이 인생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셋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선생님이 또 이근우 쌤하고 저하고 나누는 얘기를 보고도 싶어 하실 테니까 네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께서 그래도 되게 아쉬운 마음이 제가 있어서 네. 좀 이거는 큰 질문입니다만 네. 선생님이 평생 교육과 상담 네. 두 가지에 헌신해 오시고 네. 그것을 가장 즐겨 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담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이근우 선생님은 스승이다 하신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이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상담이란 이것이다. 마치 조선일보 인터뷰처럼 제가 적었는데 아유, 네. 되게 어려운데. 저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교육은 만남이다. 아하, 네. 제가 김정환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그분의 만남의 철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르틴 부버의 만남도 있지만 네네네. 제가 그분을 만났고
우리 또 교수님을 만났고 이 네. 만남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나느냐는 그 만남은 진짜로 만나야 되는 건데 그 만남이 있어야 영혼이 부딪혀야 네네. 그 다음에 교육이 일어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순차적인 거지. 아하. 예, 더 많은 것이 일어나려면 네네네. 일단은 사람을 만나야 돼. 아하.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교육을 제가 38년째 하면서 참 한 해 교사 때는 한 해 한 제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네. 참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음흠. 제자 한 명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좀 관리직으로 오면서는 내가 이제는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좀 적어지니까 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했었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교육은 어떤 형태로든 만남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제 철학입니다. 네. 마치 그 말씀에 상담도 뭐 다 똑같아요. 들어있다는 예, 다 있습니다. 생각이 들고, 예. 네. 바람일 텐데, 풍일 텐데, 그 말일 텐데.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번에 너랑 나랑을 촬영할 때 강태공이 자기를 네,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린 세월이 72년이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3년째 너랑 나랑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백 번을 만나도 한 번 만난 것만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을 만나도 수백 번 만난 것 이상으로 통하는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뵀지만 저 슬쩍슬쩍 선생님 눈빛을 훔쳐보고 말씀과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래서 이근우 선생님이 설레셨구나. 그리고 이동원 선생님께서 그렇게 반가워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부터라도 선생님 예전에는 선생님과 만남이 스침이었다면 이제는 첫 만남으로 뵙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악수. 우리 이근우 선생님과 이동훈 선생님 앞에서 악수까지 했으니 앞으로 선생님과 제 선생님 학교로 제가 쓴 졸저지만 책도 좀 보내드리고 만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제 영광입니다. 교수님이 또 우리 또 이근우 교수님 또 이렇게 매개로 하여서 네, 이렇게 네. 같이 또 만남이 확장되면 네. 더 교수님의 또 생각이나 철학을 또 펼칠 수 있는 네. 더 확장하는 그런 선생님과 기회가 제가 될 것 자주 같습니다. 만나야 이근우 일가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귀한 자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편안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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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